안녕하세요. 책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저희 책 그리고 이야기는 세종 점자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여러 봉사자분들이 돌아가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요. 매력적인 목소리와 함께 소설, 동화에서부터 음식, 영양, 텃밭 이야기, 인물, 음악, 마음 치유, 세대 공감과 영화,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책과 관련한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그리고 이야기 11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번 진행자는 점자도서관에서 녹음봉사자로 활동하시는 나소희 님이 건강과 관련한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준비해 두셨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본 방송은 세종 FM 98.9MHz, 한밭 FM 93.7MHz에서 들으실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 세종 FM에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적. 세포는 우아하고 노련하며 경이로울 정도로 복잡하다.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이다. 세포는 우리 몸의 기본 단위이며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 몸도 건강하죠. 이 시간은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의 영양 이야기로 함께 할 건데요. 우리 몸과 마음을 위한 소중한 영양을 가득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드리고자 세포 영양 이야기, 보이지 않는 기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나소희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통해 세포 영양의 중요성과 우리 몸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m waiting for a miracle. 내 보통뿐인 나날에 Oh, would you be my miracle? 난 너에게 늘 감사해. 저물어 가는 해는 약속을 하지 않아요. 오늘이 지나가도 날 잊지 않길 바라요. 내 보통뿐인 나날에 Oh, let me be your miracle. 난 이미 너를 사랑해. 저물어가는 해는 약속을 하지 않아요. 오늘이 지나가도 내 손을 놓지 말아요.
기적이죠. 영원을 닮은 기다림 끝에 나를 찾아온 그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기적. You always be my miracle. 보통 말이 아름다운 건 그대란 기적 때문이죠. 내 하루를 밝혀주는 건 그대란 이름의 빛이죠. You always be my miracle. You always be my miracle. 난 이미 그대를 사랑해. 난 이미 그대를 사랑해. 그댄 내 모든 나를 기적이죠. 오늘부터 처음 인사드리는 보이지 않는 기적. 오늘의 첫 곡은 스텔라장의 보통날의 기적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어떤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며 건강한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대의 우리죠. 우리는 윤택해졌지만 우리 각자는 퇴행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 한 명쯤은 알고 있죠.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할머니, 성인 당뇨병으로 매일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사촌, 암투병 중인 지인, 과체중과 심장질환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웃 등 윤택해져가는 삶의 모습과는 반대로 건강과 거리가 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건강한 삶의 기본 토대가 되는 세포 영양의 중요성에 대해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학교에서 배운 생물 시간의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그냥 작고 복잡한 무언가 정도로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가장 작은 단위, 바로 세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포는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 익숙하시죠? 사람의 몸에는 약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 피부, 장기, 뇌 같은 몸의 모든 부분을 만들어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포는 단순히 몸을 구성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세포는 우리가 숨을 쉬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포도 밥을 먹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세포도 우리처럼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소화 과정을 거쳐 세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물질로 변환되죠. 그러니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이 사실 세포 하나하나를 위한 연료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 그리고 기본 단위인 세포에 영향을 줘서 세포가 건강해지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몸의 조직, 장기, 기관, 온몸이 건강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세포가 우리에게 주는 건강을 기대하면서 음악 들려드릴게요. 첫 곡은 나윤건의 기대, 이어서 폴킴의 뉴데이까지 함께 하시죠.
가슴은 싫다고 붙잡으라고 눈물을 만들어 사랑한단 말하던 입술이 나만 담던 예쁜 두 눈이 이젠 내가 미운지 나 아닌 곳만 보려 하는 너 내 욕심이 자꾸만 자라서 너의 자를 밀어낸 걸 모르고 너만 탓하고 투정만 부린 걸 왜 사랑은 한 발 느린지 겁이 나 강하지 못한 나 너 없인 무엇도 아닌 나 이 맘속에 너 하나만 안고 알고 살아온 날 알잖아 너밖에 없는 날 알잖아 네가 나의 하늘이던 그날에 안겨 울고 웃던 나처럼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줘 yeah.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그저 곁에 있어주면 되는데 날 다 버려도 너만 믿어주면 나 뭐든지 할 것 같은데 겁이 나 강하지 못한 나 너 없인 무엇도 아닌 난 이 맘속에 너 하나만 안고 알고 살아온 날 알잖아 너밖에 없는 날 알잖아 네가 나의 하늘이던 그날에 안겨 울고 웃던 나처럼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줘 기억하니 마주 잡은 두 손 안에 약속은 바다가 마르고 별이 잠든 날까지 그 어떤 일이 우릴 갈라놓아도 I do I'll always be with you 너 사랑해 난 이 마음 변하지 않아 잠시 세상에 널 빌려준 거라 생각하고 기다릴 테니 다시 돌아온단 한마디면 돼 우연히 올려다본 거리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 맞춰 익숙한 걸 유난히 푸른 저 하늘이 오늘따라 낯설게 보여 흥얼대던 노래 맞춰 새로운 걸 그땐 아픈 마음 견디지 못해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런 사랑이 잊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어. 익숙하진 않은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일, 원한다고 쉽게 보지 않을 마법 같은 일, 너무 쉽게 알아버리기에 많이 아쉬운 걸, 이뤄질 거라 믿으면 언젠간 꼭 오겠지. 유난히 빛나는 저 별이 내게 말을 건 것 같아서 한참 동안 길에 서서 잠 못 드는 밤, 이런 나의 마음을 아는지 설레이는 나를 아는지 이름 모를 사람들도 빛이 나는 걸, 전엔 만남을 쉽게 여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랑이 있고 나서야 이제는 알겠어. 하지만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일, 원한다고 쉽게 보지 않을 마법 같은 일, 너무 쉽게 알아버리기에 많이 아쉬운 걸, 이뤄질 거라 믿으면 언젠간 꼭 오겠지. 익숙함이란 이유로 너무 쉽게 생각했던 지나친 많은 인연들 다신 오지 않겠지. 힘들어도 알고 싶단 진실한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일 언젠간 꼭 오겠지. 이뤄질 거라 믿으면 언젠간 꼭 오겠지. 우리 신체는 올바른 영양소들을 적절한 양과 비율로 공급받으면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 신체에서 생명의 기본 단위인 각각의 살아있는 세포를 독성물질로 오염시키거나 손상시키거나 혹은 영양을 결핍시키면 그로 인한 세포 손상은 앞서 나눈 많은 질병과 퇴행을 유발합니다. 반면 세포를 보살피고 보호하며 세포에게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하면 세포는 스스로 복귀해 건강과 장수를 누리도록 해줍니다. 세포가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는 얘기, 조금은 뻔하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마치 회사의 직원들이 전부 행복하고 열심히 일해야 회사가 잘 굴러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몸의 CEO는 바로 여러분이고요. 그런데 만약 직원들, 아니 세포들에게 영양소라는 월급을 제때 안 주거나 엉뚱한 걸 줘보세요. 바로 회사를 관둘 준비를 할 겁니다. 피곤해,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 이게 전부 세포들이 파업 준비를 하는 신호라는 거죠. 반대로 세포가 필요한 걸 정확히 공급받으면요. 얘네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몸이 가뿐해지고 피로가 줄고 피부까지 좋아지는 그 느낌. 이건 정말 제대로 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준 것과 같은 효과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세포들에게 어떤 영양소를 줘야 파업 걱정 없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꼭 공개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두 곡을 이어서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들려드릴 곡은 건희의 하루에 한 번씩, 이어서 K-윌의 꽃이 핀다. 어떤 하루쯤에 눈부신 날에 햇살 때문에 점점 하루 끝에 나의 얼굴엔 웃음만 가득해. 가벼워진 발걸음과 흥얼거리는 입술, 피는 꽃들을 보며 노래해. 날 떠오른 멜로디마다 맘에 들어. It's so important. 매 순간이 우리 얘기니까 하루에 한 번씩 때론 굿 때론 bad을 행복할 순 없겠지만 하루에 한 번씩 날 향한 마음을 담아 너에게 말해줄게. You're the only one. 아침에 눈을 뜰 때면 널 생각해. 우리는 하나라는 걸 꼭 기억해. 전하고 싶어 너가 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의미 있는지. 점점 가벼워진 발걸음과 흥얼거리는 입술, 피는 꽃들을 보며 노래해. 떠오른 멜로디마다 맘에 들어. It's so important. 매 순간이 우리 얘기니까 하루에 한 번씩 때론 굿 때론 bad을 행복할 순 없겠지만 하루에 한 번씩 날 향한 마음을 담아 너에게 말해줄게. You're the only one. 매일 너에게 말할게. 난 널 사랑한다고. 매일 너에게 말할게. 난 널 사랑한다고. 매일 너에게 말할게. 난 널 사랑한다고. 매일 너에게 말할게. 하루 한 번씩 너를 위해. 하루에 한 번씩 때론 굿 때론 bad을 행복할 순 없겠지만 하루에 한 번씩 날 향한 마음을 담아 너에게 말해줄게. You're the only one. 바람꽃이 날리고 해가 길어져 가고 이젠 이 길을 밤새 걸어도 손끝이 시리지가 않아. 무거운 너의 이름이 바람에 날아오르다 또다시 내 발끝에 떨궈줘. 아직 너도 날 떠나지 않는 걸까. 아주 가끔은 널 잊고 하루가 지나고 아주 가끔은 널
아무도 모를 만큼만 그리워하며 살았어. 소리내 울었다면 나 지금 너를 조금 더 잊을 수 있었을까. 아주 가끔은 널 잊고 하루가 지나고 아주 가끔은 너 아닌 다른 사람을 꿈꿔도 나의 마음에서 너란 꽃이 자꾸 핀다. 가슴에 아픈 네가 핀다. 나의 입술로 너의 마음을 말아다운다. 우리 사랑이 멀리 흩어져 간다. 너 하나쯤은 가슴에 묻을 수 있다고. 계절 몇 번을 못 지나 잊을 거라 믿었는데 지금 이 거리에 너를 닮은 꽃이 핀다. 또다시 너는 알아. 시린 봄이 온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포영양 이야기, 보이지 않는 기적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드디어 세포들의 숨겨진 비밀을 풀어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작은 직원들, 세포들이 최고의 상태로 일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세포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필요한 재료를 얻거든요. 이 재료는 바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같은 기본 영양소와 비타민,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어떤 영양소를 얼마나 균형 있게 섭취하느냐가 관건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에 연료는 가득 넣었는데 엔진 오일을 넣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연료라도 차가 제대로 달리지 못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양소가 서로 손잡고 협력해야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음 끼니 때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세포들에게 필요한 걸 제대로 주고 있나? 이 작은 변화가 건강한 몸, 더 나아가 행복한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세포들이 원하는 영양소를 챙겨줘야 한다는 건 다들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최적의 건강이란 대체 뭘까요? 마치 꿈속에서 나올 법한 무슨 히어로 같은 몸 같은 걸까요?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최적의 건강은 현실적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다 대신 상쾌한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 점심 먹고 나서 책상에 엎드리지 않아도 되는 체력? 그리고요, 복잡한 약봉지를 들고 다니기보단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거죠. 최적의 건강은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100% 충전된 상태와 같아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배터리 충전을 제대로 안 하면 속도 느려지고 갑자기 꺼지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20% 경고가 울리기 전에 미리 충전해야 해요. 세포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주는 것도 충전이고 적당히 움직이고 잘 쉬는 것도 충전이죠. 세포들이야말로 우리의 내장 배터리니까요. 결국 최적의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작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세포들에게 필요한 연료를 주고
잠시라도 몸을 움직이고 충분히 쉬는 거. 이게 바로 건강의 정답이에요. 이제부터 세포들을 위한 건강 매니저가 되어보는 거 어떨까요? 잠시 후에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자아이들이 부릅니다.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오늘도 아침엔 입에 빵을 물고 똑같이 하루를 시작하고 온종일 한손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피곤해 죽겠네 지하철 속 이 장면 어제 꿈에서 봤나 아참 내일이지 지나치고 바쁜 이 삶에 그냥 흩날에 그 애를 보고 말야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앞이 붉어지며 뭔가 잊고 온 게 있는 것 같아 괜히 이상하게 막 울 것만 같고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생각은 다 질색이니까 Yeah, 카페인으로 잡은 정신은 빠졌고 하루 종일 신경 쓰여 토할 것 같아 저녁이 돼도 배고픈까지 까먹고 그치 이상하지 근데 말야 있잖아 처음 본 순간 뭐랄까 그릴 때가 나도 웃긴데 말야 영원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앞이 붉어지며 뭔가 잊고 온 게 있는 것 같아 괜히 이상하게 막 울 것만 같고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생각은 다 질색이니까 오랫동안 나를 아는 슬픈 표정을 하고 흔적 없는 기억 박호 과거의 미래의 차원의 세계 1, 2, 3, 4, 5, 6, 7, 8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앞이 붉어져도 다시 놓쳐버리는 것만 같아 괜히 이상하게 막 울 것만 같고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의 생각은 딱 질색이니까 아니야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아픈 건 다 질색이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어렵고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건 복잡한 과학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돼요. 자, 이제 몇 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부터 제대로 마시기. 세포들에게 물은 최고의 음료수입니다. 커피, 탄산음료. 세포들은요, 그걸 보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하루에 적어도 8잔의 물. 여러분의 세포들이 박수를 칠 거예요. 두 번째, 밥상 위 컬러풀 챌린지. 채소, 과일, 곡물의 색깔을 다양하게 먹으면 몸에 좋은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빨간 토마토, 초록 브로콜리, 주황색 당근. 마치 건강의 무지개를 먹는 기분이랄까요? 세 번째, 잠으로 세포 리셋. 밤에 자는 동안 세포들은 낮에 받은 스트레스와 손상을 복구합니다. 늦은 밤까지 핸드폰 붙들고 있으면 세포들이 속으로 외칩니다. 우리도 좀 쉬자. 하루 7, 8시간 숙면은 세포들의 힐링 캠프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기.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세포들이 여긴 너무 답답해 라고 말해요. 10분이라도 가볍게 스트레칭하거나 산책해보세요. 세포들이 여유 좀 생기네 하며 활기를 되찾을 겁니다. 이렇게 물, 음식, 수면, 운동 이 4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세포들은 금세 건강한 리듬을 되찾을 거예요. 여러분,
세포는 정말 솔직하거든요. 잘해주면 바로 반응하고 못해주면 속상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세포들과 윈윈 관계 만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세포 영양 이야기 함께 하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의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단위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세포 수준의 건강이 바로 진정한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세포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면 마음까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강이 모여 결국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건강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은 절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세포 하나하나를 아끼고 돌보는 작은 선택과 노력이 쌓여 이루어지는 기적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세포들에게 좋은 연료와 충분한 쉼을 선물해 주세요. 세포들은 그 대가로 여러분에게 활력 넘치는 하루와 행복한 미래를 선물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몸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세포 수준의 진정한 건강에 대해 전해드린 보이지 않는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디오 별 떨어진다 전해드리며 프로그램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보이지 않는 기적의 위대함을 전해드린 나소희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세포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I do 밝은 빛은 별뿐인 고요한 오늘 밤 잔잔한 풀벌레 소리 멋진 노랫말 내 어깨 위로 살짝 기대진 너의 엉긴 맘을 괜히 들뜨게 해 설렘 끝에 번지는 기대감 소원 빌래 별 떨어진다 잠깐이라 또 놓쳤지만 금방 더 떨어지겠지 밤이 끝날 때까지 원하는 게 딱 하나인데 난 내 소원 듣게 되면 I do 웃으며 대답해줘 I do 둘이 아닌 우린 어떤 모습일까 꼭 하나인 것 같이 서로를 잘 알아 수없이 많은 기억들이 똑같을 너와 나 상상만 했는데 다 이루어진 것 같아 넌 아무거나 맞고 빌어도 돼 내가 전부 듣고 이뤄줄게 저 별을 갖고 싶단 말하면 닫아줄게 맘으로만 혼자 빌어도 돼 말해줄 때까지 기다릴게 네 마음이 눈에 보였음 해 하늘의 저 별들처럼 소원 빌래 별 떨어진다 네 옆을 잠깐이라 또 놓쳤지만 금방 더 떨어지겠지 밤이 끝날 때까지 원하는 게 딱 하나인데 난 내 소원 듣게 되면 I do 웃으며 대답해줘 I do 너만 좋다면 좋아 그게 뭐라도 네가 간다면 따라가 어떨 간때도 오랜 시간 흘러가도 함께 있으면 좋겠어 너는 난 네 옆에서 소원 빌래 별 떨어진다 다시 내게 온다 잠깐이라 또 놓쳤지만 널 보느라 놓쳤지 이제 뭐 상관없겠지 이미 눈치챘으니 원하는 건 너 하나뿐이야 영원히 함께 해줘 I do 웃으며 대답해줘 I do 슬기로운 안전생활.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안전생활 이번 시간에는 차량 관련 사고 대처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서 우리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차량 사고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외에도 차량 결함이나 운전 미숙, 부품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차량 털이 범죄 등 다양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운전 수칙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차량 고장과 만약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고장과 사고에 대비해 차량에 비치할 용품에 대한 안내입니다. 야간에도 확인될 수 있는 발광 삼각 표시판과 발광 지시봉이나 경광등, 그리고 차량용 소화기, 손전등입니다. 혹시 탑승한 차량에 문제가 생겨 차를 세워야 한다면 갓길 혹은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운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다면 112,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119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100m 뒤에 삼각 표시판을 세워놓은 후 도로 밖으로 피신해 구조를 기다리도록 합니다. 삼각 표시판을 세우러 갈 때는 경광등을 켜고 발광 지시봉을 들어 다른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비상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자동차의 비상등은 위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위험을 알리고 상대방을 보호하기도 하지요. 더불어 비상등을 반드시 켜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당연히 켜야 하겠지만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미안함을, 다른 운전자가 양보나 배려를 해주었을 때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건물이나 마트 주차장에 주차를 위해 진입했을 때나 후진할 때도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상등을 켜도록 합니다. 눈이나 비 또는 안개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도 전조등을 비롯해 비상등을 켜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가끔 내가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어둑어둑한 때나 지하주차장에서도 전조등조차 켜지 않고 주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른 운전자들을 굉장히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차량 주정차 시 차량 털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차량 털이는 차문이나 창문이 열린 차량을 골라 귀중품을 약탈하는 행위부터 맞는 키로 문을 강제로 열거나 차량 유리창 등을 벽돌 등으로 깨거나 잠시 정차하여 시동이 걸린 차량 훔치기 등 다양한 수법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선 차에 귀중품은 두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주차할 때 창문을 끝까지 올리고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휴대전화로 현장을 즉시 촬영해두면 사후 처리나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되며 차량 파손이 심한 경우 경찰의 조치를 받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출근하는 사람에게 안전운전은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운전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내 자신이나 상대방의 실수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사고 발생 지점에서 차량을 정차해야 합니다. 뒤에서 차를 빼라고 경적을 울려서 사고 장소를 함부로 벗어나게 되면 뺑소니 사고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에도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즉시 정차의 정의는 자동차 주행 속도에 비례하는 제동거리 이내의 정차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사고 현장 내에서 정차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비상등 점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정차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인명피해 확인입니다. 우선 본인의 상태와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의 상태 확인 후 보행자 혹은 상대방 운전자의 상태도 확인하고 혹시 부상자가 있다면 상태에 따라 빠른 구호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상자를 억지로 차량에서 나오게 하거나 무리하게 일으키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19에 빠르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이 끝난 다음에는 보험사와 경찰서에 교통사고 발생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히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경찰 및 보험사가 오길 기다리면서 현장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파손 부위를 다각도로 촬영해 두는 것이 좋으며 근접 촬영으로 여러 곳을 촬영해 두도록 합니다. 이때 주위 신호등과 횡단보도 등의 배경이 포함된 사진도 촬영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본인과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도 확보해 두면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구호 조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음을 인식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보내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추후에 뺑소니범으로 신고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아이나 학생이라면 사이드미러에 살짝 부딪힌 정도여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아무리 경미한 충돌이었다 해도 그리고 당사자인 어린이가 괜찮다고 해도 반드시 아이 부모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 화재입니다. 엔진이 과열되거나 전선이 합선되는 경우 갑자기 불이 나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평소 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도중에 차에 불이 나기 시작했다면 갓길에 차를 세우고 동승자를 차 밖으로 대피시킨 후 보닛을 열고 소화기로 불을 끄도록 합니다. 만약 불길이 커졌다면 차를 포기하고 탈출한 후 119와 보험회사에 연락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보닛에서 흰색 연기가 난다면 차를 세우고 냉각수를 채우도록 하며 검은색 연기가 난다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소화기로 불을 끄도록 합니다. 이때 절대로 물을 끼얹지 않도록 합니다. 7인용 이상 승합차 및 화물차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승용차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화기를 상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 소형 승용차라 하더라도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상비해 두고 미리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량 화재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마철에 침수된 적이 있는 차량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장마철 폭우로 인해 지상에서 12cm 이상의 물에 차량이 잠긴 적이 있거나 잠긴 지역을 운행한 적이 있는 경우 내부에 습기가 차거나 범퍼 아래 차올랐던 물기 일부가 전선을 타고 내부로 스며들면서 누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름철에 조금이라도 침수되었거나 침수 지역 운행 경력이 있는 차량이라면 반드시 정비소에서 차량 안전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차량 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사고 없는 안전한 매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슬기로운 안전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